분산동 동화쌤입니다. 중1 사회인데 질문하면 답변하는 걸로 샘플 수업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하세요. 그냥 쭉 읽다 질문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축척에서 축이 뭐예요? 비율. 축소? 압축? 그죠? 네. 척은요? 자척. 비율, 비, 맞아요. 그러면 축척을 5만 분의 1이라고 했을 때, 100만 분의 1이라고 했을 때, 100만 분의 1 이렇게 쓰잖아요? 네. 분수는? 그럼 100만 분의 1이 커요? 5만 분의 1이 커요? 5만 분. 이게 대축척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축척이고. 근데 당연히 1cm는 지도겠죠? 100만 cm가 지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cm는 지도상의 거리겠고 100만 cm는 실제 거리겠네요. 그죠? 그러면 분모분의 분자했을 때 실제 거리분의 지도 거리를 했는데 100만 cm를 1cm로 했는데 소축적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작게 요만하게 333 이렇게 보이겠네요. 그죠? 우리나라 전체 지도. 이거는 뭐라고요? 동네 지도. 빵집 나오는.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소축적, 대축적의 기준은 축척의 비율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 비율은 비고 비는 분수로 나타내고 분수의 숫자, 이 전체 숫자를 보고 왜? 비율은 요것 때 A 대 B를 보는 건데 이렇게 1 대 5만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죠? 네. 이걸 이렇게 분수로 써도 되면 이게 큰 숫자고 이게 작은 숫자니까 이게 대축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축적, 소축적의 기준이 명확해지죠.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해요. 이게 왜 대축적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1번. 본인도 궁금하셨죠? 헷갈리고 조금? 네. 근데 해결 다 됐죠? 네. 자, 또 2번. 떠오르는 거 몇 개는 답변해주고 질문 있으면 또 자세히 해주고 뭐요? 네, 등고선. 네. 그 표현을. 네, 하겠습니다. 네, 등고선. 높을 등에 같을 등에 높을 고의 선이거든요. 네. 같은 높이를 하면 등고선, 같은 압력을 하면 등압선, 등머선 이렇게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여기랑 같은 높이니까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여기가 같은 높이면 이렇게 치겠죠. 네. 또 다시 세 번째 줄에서 했더니 그 다음에 이게 이 간격도 있겠죠. 이 높이의 간격. 이게 50m면 이렇게 50m. 근데 다음에 급경사로 이렇게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m니까, 자, 50m야, 이만큼이. 그런데 이건 평면상의 모습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입체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천천히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50cm가, 50m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m가 차이 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50m인데 이건 짧은 시간에 팍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제일 꼭대기를 보세요. 세상에 시각 훈련을 하나 해보면 산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산은 어떻게 생겼어? 뭐 절벽이야 저 산은. 시각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그 산은 20세에 올라가기 좋아 구름이야. 여기만 보는 사람. 그랬더니 니네 둘을 바보냐? 이 두 개의 양자의 시간을 골고루 가져야지. 이렇게 이쪽은 절벽, 이쪽은 스무스무해. 그랬더니 A라는 사람이 니네는 이 산의 신기한 점을 몰라. 이 산은 말이야. 이렇게 등고선이 이렇게 완전 원형이거든. 원이 이쪽으로 붙어 있어서 이쪽은 절벽이고 이쪽은 천천히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신기한 산이 없어. 원형으로 된 게. 니네는 이 산의 특징을 몰라. 이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위에서는 이것만 본 사람은, 요거 말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갔더니, 니 진짜 바보다. 그냥 겉만 보지. 이 아래 산에 들어가면 이 산은 다 동굴로 되어 있어. 그죠? 네. 이렇게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그려줬을 때, 이 모습을 등고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축척에 따라서 이거를 여기 이 굵은 가지 이 사이에 가는 가지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가는 가지를 이렇게 넣으면 여기에 5개 정도를 넣을 수 있대요. 4개. 그러면 5칸으로.
또 여기다 5개를 넣어야 돼요. 이거 너무 거네. 좁으니까. 그런데 이걸 넓게 해보면, 이런 거는 5줄을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거는 5줄을 넣지를 못하겠죠. 더 간격이 차이가 나겠죠. 이런 것처럼 등고선을 나중에 배우면 1대 5만 지도와 1대 2만 5천 지도를 비교를 하면서 주곡선이 뭐고 계곡선이 뭐고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 주곡선처럼 굵은 거, 주요한 곡선, 계곡선이 뭐 그저 보조선 이런 것들을 따로 별도로 암기하면 되는데 실제로 지도에서 1대 5만이나 1대 2만 5천 때 한 문제만 풀어준다면 대략 이 정도의 배율이면 1대 5만이구나 1대 2만 5천인가를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살펴보면 그 살핀 거에 따라서 여기는 구름으로 되어 있어. 또 산을 그렸더니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제일 꼭대기겠죠. 네. 제일 꼭대기야. 여기서부터 온도나 압력이 꼭 이거 보니까 1기도 같아요. 맞아요. 이게 고기압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들어오는지 나오는지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쑥 들어간 건지 나온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몰라요. 근데 주변 산을 봐서 이게 높다고 써놨는데 이게 낮으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구멍 난 거죠? 구멍 나는 진영이 아니라면 이게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높고 사이면 여기 계곡이 되겠죠? 그럼 물은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겠죠? 네. 이런 것처럼 지도를 보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등고선은 그러니까 폐쇄된 도형으로 돼야 되죠? 네. 폐쇄된 도형으로 돼야 되고 왜? 이게 전체적으로 아무리 이게 해서 변화가 하더라도 이게 딱 붙더라도 설령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의 막 수직으로 된 질벽으로 담벼락처럼 됐더라도 폐쇄된 걸로 만들어줘야 되고 일기도를 보면 압력은 서서히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높이도 서서히 낮아지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폐쇄된 도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등고선은 같은 높이를 연결하니까 등 앞선은 일기도에 나오는 같은 압력을 연결하니까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이건 과학에서는 파스칼로 하고 이 등고선은 해발 고도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럼 해발은 바다를 출발해서 바다가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나갔을 때는 파란색으로 해서 점점 진해져요. 바다. 위로 올라갈 때는 점점 좀 고등색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등고선을 댔는데 그거 아세요? 나라마다 바다 높이가 좀 다 달라요. 약간씩. 왜 그럴까요? 바람이나 그런 영향으로 물이 밀려요. 그런 걸로 조금씩 각 국가마다 이 해변의 높이가 다르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 떠 있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건 0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한라산의 높이가 한 번 구경 50시오예요. 뭐라고요? 한 번 구경 50시오. 그래서 1950m예요, 한라산이.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거는 뭐에서부터 1950이냐? 해발고도 0부터. 자, 그러면 등고선에 대한 질문 끝났죠? 네. 또 3번. 또 질문 없나요? 그러니까 그 현재는 이 약도만 네. 그 약도는 네. 어떻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약도는 약은 그런 약자를 보니까 약도 간략하게 표시된 지도네요. 자, 그러면 자, 내가 지식인을 보고 핸드폰을 놓고 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해갖고 이 사거리 지나서 여기는 뭐고 여기야. 여기 지나서 여기 지나가지고 요 골목으로 들어간 다음에 요 골목의 첫 번째 이렇게 그리죠? 네. 다 그렸나요? 어디 놀러 가니까 요약해서 간단하게 그리죠? 네. 그게 약도입니다. 간략하게 지도를 그린다고 그랬는데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약도라는 걸 보면 현재 지도의 사용으로 약도다. 간략히 줄인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만 그린다. 그쵸? 그러면 중요한.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이걸 물어봐요. 대학교 입학하는 애들이 쌤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한자 책이 나오는데 대소 그거 작은 거 선후 먼저 해진 거 나중에 하는 거 경중 이것만 구분을 해도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네. 그러면 8가지 가지수가 나오지? 네. 이게 8가지 기준만 인생에 살면서 가져도 너 충분히 중요한 거 우선적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요하다는 것은 기준이 있죠.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중요해, 게임이 중요해. 그러면 당장에 게임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왜? 롤 챔피언십 결정전을 해가지고 수많은 애들이 보고 애들 친구들하고 같이 보니까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 나중에 그거 얘기하기로 했으면. 근데 이 중요한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이 중요한 부분만 그린다, 약도가. 그러면 이 중요한 게 뭐냐? 이게 관광지도의 약도면 관광 코스가 중요한 거고요. 내가 지질 탐사를 하면 지질 묻혀있는 장소가 중요한 거고요. 중요도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그쵸. 그 기준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히 줄여 중요한 부분을 알 수가 있어야 되고, 간단히 줄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랬는데,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도는 1번 중요성, 2번, 뭐죠? 대략, 개요, 대략성. 또, 3번 간편성. 뭐, 이렇게 3개로 시험을 내면 냈지, 나머지는 특별히 낼 수 있는 게 없네요. 근데 이제, 요거를 잘 지적한 건 뭐냐면, 현재 지도에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용 방법 중에서 약도라는 것도 있다. 라는 걸 기억하는 건 좋은 거네요. 왜 그러냐면, 지도 이용법에서 약도는 새로 그리는 거잖아. 그려서 중요한 거를 이용한다. 라는 의미겠죠. 다 됐나요? 네. 자, 4번. 틀린 문제를 갖고 오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 본인이 알아, 이렇게. 상대방이 왜 오해했고, 학생이 왜 3번 찍었으면 3번 찍은 거, 그걸 찍지 않는 방법이 뭐고, 4번을, 4번이 답이면, 4번 답 이해를 하겠으면, 그걸 시험 때 찾는 방법이 뭐고, 또, 그 틀린 문제에서 그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은 뭐고, 또, 이 문제를 출제할 때는 어떤 식으로 변형시키고, 이렇게 4가지, 5가지를 합니다. 이거요. 네. 지도의 자연환경하고 인문환경 같은 걸 어떻게 표현해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했을 때, 자연환경은 많이 봤죠, 지도에서? 네. 그럼 인문환경만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주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보통 이런 게 붙잖아요. 우리나라 333. 이렇게 넣으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원 그래프로, 네. 여기에는 몇 프로 해갖고, 이렇게 크기가 달라지면서, 네. 보여주죠. 네. 이러면서 뭐라고요? 취업률도 보여주고, 인구 이동도 보여주고, 인구의 나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죠? 네. 이게 자연환경인가요? 자, 지금 학생의 질문은 인문환경이란 단어의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정확하게. 자, 그럼 이어서 하면 이 자연환경하고 인문환경에 대한 구분이 지금 낯설어서 질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이게 자연환경이 고등학교 때도 나오거든요. 마땅히, 자연환경은 자연법칙이에요. 자연 속에서 그냥 물이 위로 떨어진다, 이렇게. 인문환경은 뭐냐면, 당위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거 지금 어렵죠? 당위법칙 이런 말.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와요. 지금은 안 나와요. 그 마땅히 할 리, 그럼 도덕법칙. 마땅히 할 수 있는 거. 그럼 인간과 관련된 거. 그러면, 자연은 뭐예요? 기초적인, 호수, 땅, 산, 이런 것들. 이거는 뭐라고요? 꼭 일괄이 결부되는 아무거나 다 돼요. 자, 여기서 예를 들면, 관광 안내지도는 자연환경입니까? 인문환경입니까? 인문. 예. 근데 좀 묘하죠? 관광지인데 자연에서, 여기 용오름 동굴이 있어. 그럼 자연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 인문 쪽이 더 강하겠죠. 근데 네. 인문환경에서 네. 인구 같은 거는 이렇게 원처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원으로 해도 되고요, 점으로 해도 되고요, 막대 그래프로 해도 되고요, 거기 색깔을 더 높게 낮게도 해도 되고요.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죠. 근데 그러면 건물 같은 거는 네. 표현하려면 다 어떻게 표현해요? 건물 밀집도와 건물 높이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질문하는 게 뭐냐면 도심 발전 모델이라는 지리에서 보면 여기에서 중심지 이론에서 중심지면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외곽으로 갈수록 색깔이 달라지고 나중에 여기에서 집 짓는 게 달라지고 여기다가 빌딩을 높이 그려요, 보통은. 이해됐나요? 네. 그런 식으로 건물 높이나 건물 밀집도나 인구가 사는 것을 결합해서 써주기 때문에 충분히 인문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인문인데 자연하고 인문은 뭐냐? 이건 천연적인 거예요, 자연. 자연은 이게 눈목자거든요. 눈 앞에
빛이 이렇게 스스로 있으면 스스로 자자예요. 네. 연은 뭐냐면 이게 전역석자거든요. 근데 전역석을 들 쓰고 아직 전역이 안 됐는데 이게 개견자예요. 네. 개를 이렇게 불로 떼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개 꺼먹고 있구나. 그래서 그러하려는. 그래서 자연이에요. 그럼 자연은 뭐냐? 인간이 손을 안 대는 자연의 반대말을 기억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인공이에요. 인간이 만든. 인공의 반대 개념으로 치면 자연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못 만든 건 자연환경이에요. 그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건 인문환경이라고 쳐야 돼요. 그러면 다리는요, 인문환경. 그러면 인공은 맞는데, 인문이 뭐냐? 그러면 자연, 그럼 스스로 자연인데, 인문은 뭐냐? 인간의 생활, 문화와 관련된. 자, 그러면 문화하고 문명은 어떻게 다르냐? 문화, 그럼 정신문화를 얘기하고요. 문명 하면 물질 문명을 얘기해요. 그럼 문명은 발전이 됐다. 과학 문명 하는 것은 물질을 얘기하고, 이거는 문화를 얘기하는데,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인간의 문화 했을 때는 이렇게 쳐요. 그러면 인간의 문화가 인문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럼 거기 질문에서 자연환경은 지형은 땅이고 기후죠. 인간이 어떻게 못하죠? 네. 식물 생장이니까 식생 분포예요. 자, 인문환경은 인간의 통계지도, 인구, 도시통계, 산업통계, 교통통계, 문화통계 다 표현합니다. 다 됐죠? 네.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은 점, 선, 면, 도형이죠. 네. 점으로 찍으면 장단점이 뭘까요? 점의 개수가 많아지면 빡빡해서 거의 면이 돼가죠. 네. 선으로 하면 굵기가 달라야겠죠. 네. 도형으로 하면 도형의 크기가 달라야겠죠.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점선면 도형 말고 그럼 자연환경은 뭘로 표시해요? 기호, 이 앞에. 기호로 표시한다고. 아. 그러면 기호를 외워야 돼요. 약속하고. 네. 약속을. 자, 됐네요? 그럼 설명 끝났죠? 네. 자, 다음 거. 자, 이거는 질문 좋습니다. 인문환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합당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연과 인문 어떻게 구분해요?가 인문환경을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였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자연 법칙과 당위 법칙 하면서 인간 법칙과 자연의 법칙을 어떻게 다르나 비교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5번. 저 이거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서 네. 위치 표현하는 네. 것 좀. 그거 다 물어보네요. 굉장히 퍼블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단어에서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위도는 위치예요. 이걸 영도를 중심으로 위에 아래로. 여기에 북극 90도예요. 그러면 이 영도는 가운데니까 정확하게 정할 수 있죠? 네. 근데, 여기도 남극 90도예요. 0부터 이렇게 90도로 가고, 0부터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고緯도예요. 여기도 고緯도예요. 그래서 고緯도, 중緯도, 정緯도가 있어요. 저緯도. 그런데 38선이라고 그러죠? 네. 38도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정도에 있는 거죠, 38도. 그래서 38선입니다. 이해됐죠? 네. 그럼 이게 뭐예요? 왜 위도부터 가르쳐요? 가로부터. 함수는 가로부터. 가로와 세로가 있어야 뭘 찍어요? 가로, 콤마, 세로인 포인트를 찍고, 이걸 순서쌍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P라는 P1, P2를 찾게 되면 P1, 가로, 세로, P2의 X, Y 좌표를 얘기를 해주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이동이 나오거든요. 점의 자취나 흔적. 네. 그래서 이 이동을 함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동의 규칙성을. 네. 이해되세요? 네. 오, 그러면 자 이렇게 가로, 세로가 필요한데 가로는 위도라고 그래요. 위도. 위치를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그럼 경도는 뭐였어요? 경자가 뭐 들어갔을까요? 경사, 기울기. 경사진 곳. 기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세로로 치는 거예요, 세로. 세로를 쳤는데, 아니, 이 영도는 지구에 반절하면 되는데, 세로는 어디부터 출발해요? 여기에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어요. 그거를 지나가는 상물을 영도로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 영국의 동쪽에 있어서 동경, 서쪽으로 돌리면 서경이라고 했어요. 네.
왜 그럼 양쪽으로 돌렸냐? 자기네가 기준이라고. 자,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영국 쪽으로 있으면 여기에 그었죠. 네. 이게 자축이며 진사오미의 자예요. 쭈르륵 돌아서 자축이며 진사 오미 이게 오예요. 오. 네. 이게 오시가 정오에 힘한 거 알아요? 몰라요? 오시의 정 가운데 12시에 말 달리자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오시가 말이에요. 말. 예. 자시는 잠자지에서 쥐예요. 아, 네. 그러니까 좌우선이에요. 이게. 근본이 되는 본초 좌우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본초 좌우선. 근본이 되는 시작점, 초점, 좌우선이 경도의 기준으로 됐어요. 네. 그래서 영국 애들이 쟀어요. 제일 처음에. 지구 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국 애들이 쟀어요. 그래가지고 1m도 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쇠시원자의 진동수인 수십만 분의 n분의 1인 1초 동안 빛이 달린 거리를 n분의 1 해가지고 1m를 정해요. 왜? 이건 줄자로 하면 늘어지고 해서 오차가 심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면 이렇게 반대편 태평양 근처에서 이렇게 꼬꾸라졌죠? 네. 여기는 왜 꼬꾸라졌을까요? 그러니까 나누기가 좀. 예, 섬나라가 이거 빤짓 하면 같은 나라인데 왼쪽에는 3일, 오른쪽에는 4일 이렇게 되니까. 시차가. 이거를 날짜 변경 정이라고. 그래서 시차를 돌리는데 그럼 시차? 별로가 안 해요. 360도를 돌아가야 돼요. 24일 동안. 24시간 동안. 네. 그러면 1시간에는 몇 도 돌아요? 약분을 하면 돼요. 네. 그럼 뭐죠? 10. 네, 15도를 도는 거예요. 네. 그러면 1시간에 15도를 도는구나. 그죠? 네. 1시간. 그럼 1분에는 1시간에는 15도 맞아요? 24? 네. 24. 그럼 15도를 도는 거고, 그러면, 1시간이니까 60으로 나눠. 그럼 1초에 몇 도라고 부를까? 0. 그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1분에 얼마 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지구 반지름이 6,400km예요. 그럼 2파이알 하면 원둘레가 나오죠? 네. 그러면 원둘레가 회전을 한다고 쳐봐요. 지구가 돌 때. 네. 그러면 1초 동안 내가 깜빡 졸으면 몇 킬로나 갔나? 이걸 계산할 수 있는. 이해돼요? 네. 그러면 지구 반지름이 6,400km면 2파이알로 원 둘레를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지구가 한 바퀴 24시간 동안 도니까 이게. 그러면 24시간 동안 지구 원 둘레를 한 바퀴 도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지구의 자전 속도를 계산할 수 있네요? 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위도와 경도를 만들면 가로축, 가로축, 세로축, 세로축을 하면 여기에 이거는 이게 신마다, 5마다 이렇게 나눠놓으면 되죠? 그러면 x, y 하면 여기 좌표가 생기죠? 네. 이 좌표가 GPS 좌표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가로, 세로에 의해서 어느 지점을 특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비행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함수화시켜서 할 수 있어요. 그럼 비행기에다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항상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자동합법으로 단추 하나 딱 누르면 조종사 얘기를 해도 자동으로 날아가요. 그렇게 안 하면 이걸 어떻게 찾아가죠? 여기까지? 공중에 뜨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구름 위에 가면. 그래서 이 비행기가 착륙하는 그 밑에 테칸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 요 좌표로 오세요 하고 계속 전파를 발생합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럼 그거를 이 테칸을 따고 활주로까지 접근을 해서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에 글로 들어가 가지고 조종사가 착륙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가 필요하고 위도와 경도가 필요합니다. 네. 다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자 다시 정리하면 위도는 무슨 선이에요? 가로선. 자 북반구에는 육반구에서 육지가 많고 남쪽에는 해반구에서 바다가 많고 여기에 오세아니아가 있고. 근데 여기는 그림자가 이렇게 돌거든요. 네. 여기는 이렇게 들어요, 거꾸로. 네. 알아요? 그래서 시계가 검은색 바늘. 왜? 시계 바늘이 왜 검은색이에요? 해시계가 기원이라, 그림자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요, 시계가. 그래서 북반구 시계는 오른쪽으로 도는데, 남반구 시계는 거꾸로 돌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근데 호주만 그걸 쓰니까 호주도 너무 불편하다고 통일시킨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해시계가 기준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왜 360도예요? 뭐든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거든요. 모르면 제가 모른다고 해요. 왜 그런 거 물어봤냐고 안 하고. 어쨌든 질문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아, 설마 이런 것도 물어봐야 돼? 이런 거 없어요. 다 물어봐야 돼. 하나도 안 빼고. 궁금한 거는. 그러면 다 대답해 줘요. 네. 초중고 상관없이. 자, 지금 위도는 가로라고 했죠? 경도는 세로라고 했죠? 네. 그럼 위도 경도에 따라서 지구를 이렇게 표로 덮을 수 있죠? 네. 이게 옛날에 누가 했을까? 이걸 최초로 한 사람은 누굴까? 아, 가로 세로 만든 거는 데카르트의 수학자. 그래서 함수로 좌표 평면을 만들었대. 그러면 데카르트가 이거 위도 경도를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옛날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험 범위가 너무 넘어가니까 굉장히 좋은 발상이죠. 네. 가상의 선입니다. 이런 선이 원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얘가 땡 출발하는 게 0시로 하겠죠? 네. 그럼 이렇게 돌아갈 때 우리나라는 이제는 여기가 낮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때가 낮이야. 이렇게 하면 기준이 있겠죠? 네. 그걸 뭐라 그래요? 시간차, 시차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시간차를 여러 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여기 지나가는 일본 시차. 이걸 기준시로 해요. 네. 왜? 이걸로 하려고 했더니 너무 차이가 안 나고 이걸로 써서 그걸 다 바꾸려면 산업적으로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자, 중국 같은 데는 나도 놀랐는데 중일애가 알려주더라고요. 중국 자주 가는 애가 하나리가 표준 시간이 네. 하나로 쓴대요. 오, 그 넓은 땅인데 왜? 북경이 있는데 맞춰? 이렇게 딱 맞추는 거예요. 황제가 있는데 네. 러시아는요 여러 개로 쓴대요. 네. 나라가 커서. 자, 이런 것처럼 시의 차이를 시간의 차이를 계산하는 표준 시간 이게 기준선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아, 그러면 지금 질문한 거는 위도와 경도였죠? 네. 그러면 위도 가로선, 경도 경사진 세로선. 이해됐어요? 네. 가로선은 가로지르다. 운동장에 있으면 이렇게 가로지르다. 가로선. 세로선은 세우다. 세우다에다가 우다를 띄고 세우다. 그다음에 세로죠. 길로자를 붙였어요. 세운 길. 가로선은 가로지르다에다가 가로 플러스 지우고 가에다 세길로. 그러면 가로 세로에 따라서 만든 좌표축을 이해하면 아,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질문 끝났죠? 네. 자,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하는데 수준을 모르니까 저 덜 자세히 된다고 팍팍 나가셔도 된다고 다시 물어보겠다고 그러면 더 빠르게 나갑니다. 근데 어떤 애는 천천히 더 자세히 해주세요. 그러면 한 글자도 안 빼고 다 합니다. 경도, 그래서 지도도 이렇게 가짜로 상상한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네. 또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랜드마크 네. 지도를 네. 위치를 표현한다 그랬는데 네. 그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있는 걸 표현한다는 그것도 되고요. 이게 랜드가 뭐예요? 땅, 마크는요? 그 기준이 되는 마크? 표시하는 것? 그죠? 표시. 마크는 영어로. 그러면 땅의 표시. 그러면 랜드마크 했을 때, 지하철 했을 때, 시청역. 왜 그러죠? 가장 시청역. 그게 랜드마크. 어떻게 보면. 도시의 중심. 예, 가장 중요한. 그럼 그걸 가지고, 시청역 몇 번지. 이제 국화, 아파트길, 청사로 하죠. 네. 정부청사 있으니까. 네. 청사길, 그러면 랜드마크 때문에 빠르게 찾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랜드마크가 없고 그냥 번호만 자 10번 길, 12번 길, 13번 길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찾기가 쉽지 않고 특색을 빨리빨리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크의 특성을 이용해서 빨리 인식하게 하고 특징을 알려주고 하는 데 사용하죠. 네. 근데 이 랜드마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러면 자 지하철을 달리는데 여기에 단국대 병원역 하는 거랑 네. 아니면 무슨 롯데백화점역 이렇게 하는 거랑 쳤을 때 굉장히 장사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겠죠. 네. 그래서 이 지하철역 자체도 돈 주고 선점하는 싸움이 붙어요. 어마어마하게 로비를 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천하대 병원역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이 병원 대박 나는 사람들 갈 때마다 광고 돼가지고 그 광고료만 지불해도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자, 똑같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다음은 성심당역입니다. 그러면 엄청나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활이 걸리겠죠, 이런 거. 네.
그럼 기업체에서 엄청나게 돈을 쓰겠죠. 네. 왜? 성심당만 있어 거기에?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이 랜드마크의 특성, 공헌, 역사적 가치, 랜드마크의 특징 자체가 나중에 논술로 나오면 좋겠죠. 네. 주의 경관의 두드러진 특징, 상징물, 상징성, 현상의 특징입니다. 현상의 특징이 뭔지, 역사적 장소와의 관계, 사회적인 공헌, 그 대중들의 인식,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왜 그게 랜드마크로 적당한지 서술하라 이런 문제를 내게 되면 네. 과목별로 하시면 됩니다. 국어, 이 단어는 적당한가? 영어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수학, 거리가 가까운가? 네. 경제, 그죠? 역사,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을 과목별로 생각을 해보면서, 경제적으로는 이렇고요, 도덕적으로는 이렇고요, 역사적으로는 이렇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이렇고요. 그래서 총합 몇 점이고요. 그래서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이게 더 랜드마크로 적당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서술할 때. 됐나요? 네. 만약에 나중에 특목고나 이런 걸 가게 되면 이런 식의 서술형 수업이나 발표 수업, 논술 수업을 할 것 같아서 얘기해 준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세특을 쓰거나 수행평가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대전 시내 이 지하철역의 이름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표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이 역은 이게 더 적당한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걸 실어줘요. 이 학생이 지리를 지하철역과 연결해서 그 랜드마크의 특성을 연구해서 발표했다 이렇게 써줘요. 생활기록부에. 그러면 이런 게 누적되면 지리와 관련된 학과를 가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이거는 서비스로 한 겁니다. 또 8번.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네. 여러 가지 표준 시가 네.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러시아처럼.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생활 방식 같은 건 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렇게 4개가 있으면 이 4개가 다른 걸 인식돼서 익숙해요. 우리나라는 너무 작아서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다른 없고 나라로 다른 나라 갈 나라처럼. 때도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갈 때도 이렇게 치면 그냥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가까운 나라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일본 보면 동일시고 도시 생김새도 다 똑같아요. 네. 다만 아파트가 이렇게 위에 바깥에 있는 창이 없이 그냥 다 털어 뚫려 있어요. 햇빛 들어오는 게 좋아하고 습하고 그러니까 바람이 잘 통하게. 그거 외에는 완전히 똑같아요. 도시도 똑같고 편의점 가도 김밥도 똑같고 삼각김밥도 엄청 똑같고 먹는 게 다 똑같거든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한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똑같은데 여기에서 시차를 느끼지 못해요. 한국하고. 네. 똑같이 여기에서 미국으로 가서 시차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 생활 템포라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구에서 시차가 있는데 왜 시차를 따지게 되냐면 얘네들은 만나면 12시에 만나 그러면 이때가 기준이 12시인데 네. 얘네들은 12시에 만나 하면 이때거든요. 네. 그럼 여기를 넘어가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밤에 갔는데 또 밤이잖아요. 계속 밤인 느낌이잖아요. 그럼 몸 템포가 밸런스를 조절 못해요. 네. 그래서 낮에 만나니까 이 시간대에 맞춰서 생활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하고 생활의 리듬이나 템포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장거리 시차로 한국에서 축구하고 유럽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날은 이틀 꼬박 새고 축구하는 느낌이고요. 어떤 날은 그냥 푹 차고 갔는데 하루가 없어져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생활 자체, 이쪽 생활에 적응하다 이쪽 생활에 적응하는 거는 실제로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A 학원에 갔다가 낮에 갔다가 B 학원에 저녁에 가면 아침 학원, 저녁 학원 느낌이 다르죠? 네. 뭐 그런 느낌이에요. 뭐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몸이 힘들 뿐이지. 됐나요? 네. 또 9번. 네. 이거 이렇게 시차 계산하는 거. 네.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시차 계산을 하는데, 자, 시차 계산을 하는데 여기 옆에 표를 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비례식이다.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면 하루는 쭉 돌아요. 24시간. 네. 근데 이게 몇 도라고요? 360시간, 60도. 네. 그런데 이 360도를 동쪽하고 서쪽으로 잘랐어요. 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몇 시간이에요? 12시간. 네. 이쪽으로 가면 몇 시간이에요? 12시간.
12시간. 그래, 그러면 12시간인데, 12시간이 몇 도예요? 12시간이 360도가 아니라 180도라는 거죠. 네. 그러면 1시간에 몇 도 차이예요? 15도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15도 차이고 1이야. 그러면 해는 어디에서 떠요? 동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해가 있대, 미리. 네. 그랬을 때랑, 벌써 해가 넘어갔대. 그러면 시간이 빨라지냐, 느려지냐, 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나라는 135도에 표준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 135도를 기준으로 그냥 계산해라, 라는 거네요. 네. 표준시로. 그럼 135도를 15로 나누면 얼마예요? 135를 15로 나눠요. 15가 몇 개인지. 1시간에 15니까. 몇 개예요? 대략? 9개. 네. 9, 40, 9일은 9 하면 몇이에요? 130. 네. 그럼 9시간인데, 5도 되니까 9시간이 빠르다. 왜? 동쪽에서 해 뜨니까 9시간 전에 우리 해가 여기 있어요. 네. 9시간이 쭈루룩 와야, 뭐라고요? 영국이 제 시간이 되니까. 네. 9시간 먼저 뜬 거예요, 우리나라는. 네. 영국 애들 기준으로. 네. 웃기죠? 네. 원래 영국이 다 지도 적성하고 돌아다니면서 만들고 그래서 한 번 기준을 만들면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든 뭐든 애초에 원천 기술의 기준을 정하는 거. 그러면 굉장히 그걸 기준으로 여러 가지가 파생되니까. 됐죠요? 네. 그럼 동쪽으로 가면 뭐라고요? 9시간이 빠른 거예요. 네. 서쪽으로 가면요? 느린. 그러면 이 나라와 이 나라, 이 중심을 중심으로 영국 본초 자우선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계산해서 네. 오른쪽은 뭐라고요?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가 되는데, 근데 이게 거리가 떨어지면 여기서 마이너스도 가고 이것도 가야죠. 네. 그럼 이거는 기준상으로만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0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고 얘네는 여기 있어요. 네. 그럼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4예요. 그럼 이거 다 합쳐야죠, 길이니까. 네. 여기서부터까지 날라가는 시간 차이니까. 네. 이해됐나요? 어. 그러면 이게 수학으로 설명하기가 되게 편하죠. 네. 동쪽은 플러스고 서쪽은 마이너스인데 요 동쪽과 서쪽의 차이를 해라. 그리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에 그죠? 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 네. 그죠? 아니 큰 수와 작은 수를 빼. 그럼 4 마이너스 3 하면 7 되는 거죠. 네. 그럼 간단하네요. 동경은 플러스, 서경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수학과 똑같아요. 얘네가 기준이니까. 근데 왜 애들이 헷갈리냐면 동경을 하고 동경을 빼야 되나? 서경을 더 해야 되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중심이에요, 기준선.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래서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본초 자우선 기준을 중심으로 표준시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표준시 계산하는 문제에 들어가서 그 나라는 몇 도예요? 몇 도인지는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몇 도예요? 그럼 각도를 계산해서 그 나라 이게 서경이라 기호를 쓴 다음에 이게 무슨 나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도 거꾸로 넣을 수 있겠죠. 네. 몇 시간 차이다 이렇게 하면서. 네. 이해됐나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영도를 중심으로 여기는 편했는데 이게 날짜 변경선은 골치 아프다는 거죠. 왜? 이 반대편을 중심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맞나요? 네. 그럼 이게 동경이고 반대쪽 봤으니까 이거 동경이고 서경이면 이거는 플러스로 했었고 이거는 마이너스로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버려가지고 여기하고 여기는 이거는 12시간이 빠르고 이거는 12시간 늦어지니까 하루가 달라지는 선이 돼버린 거예요. 할 수 없이.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는 며칠이야? 3일이면 그죠? 네. 3일 쭈루룩 12시간 하고 이렇게 쭈루룩 가면 여기는 4일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거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제 원리는 설명해주세요. 네. 틀려오면 네. 본인이 왜 뭔가를 잘못 생각해서 틀렸는지 설명을 해주고 그걸 계산하는 방법을 써주고 그거를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하고 안 되면 공식처럼 만들어가지고 해놔야죠. 네. 됐나요? 네. 여기 있는 거 질문은 다 됐죠? 네. 다음 거. 10개밖에 못 해주겠네요. 8시부터 자소서 쓰는 학생이 있어서 자소서 컨설팅 해야 돼서. 네. 그러니까 읽은 다음에 모르는 것만 동그라미 치고 뭐가 궁금한지 간단하게 요약만 하면 아무 말도 안 해도 되겠죠? 네. 네.
그 지리 정보가 네. 이게 그냥 표현된 지표 공간과 관련된 정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지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죠. 네. 그걸 통째로 다 필요에 따라서 띄울 수 있어요. 아, 지표에 대한 정보를. 아, 이해됐죠? 네. 제가 시험 문제 낸다면 GPS와 GIS의 차이가 뭐고 그 차이점에 따른 활용도를 써라 이런 걸 내겠죠. 그렇죠? 근데 답을 GPS라고 알려줘도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냐 지리 정보 체계냐 이 답을 주관식으로 쓰게 하면 여기 GPS야 GIS야 이러다 깔리겠죠? 혼동스럽겠죠? P는 뭐겠어요? 이게 정보, 이 약자도 찾아야겠죠? P는 뭔지. 그죠? 그러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죠. 네. 이거 P는 개인 확인했으니까 퍼스널 하나? 시스템이고, 네. 이건 지오그래픽이고. 네네. 그러면 이건 GIS는 이건 인포메이션이겠죠? 네. 그러면 정보 체계하고 GPS는 확실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GPS하고 GIS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 문제 낼 때도 조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지리 정보 체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마음대로 써요 애들이 지리 정보 체계 시스템 이렇게 그럼 네. 맞아요 틀려요 네. 약자니까 정확하게 써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오히려 신경 안 써갖고 틀리는 애들이 있었어요 여러 번 가슴 아프게 그래서 지금 얘기해 준 또 근데 이거 GPS랑 GIS는 네. 둘 다 인공위성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결합이 되어야겠죠. 바탕이 GIS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GPS하고 GIS가 결합돼서 GPS 정보체계 바탕 위에 GIS를 인식시켜주고 네가 여기에 있는데 이 교통이 막혀요.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거를 이 정보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나 통계에 백업되는 걸 가지고 남들이 이렇게 가는 게 더 일반적인데 이렇게 가는 게 더 빨라.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이동 속도가 빨랐어. 통계가 그럼 쭈루룩 그 길로 빠른 길하고 안내해 주겠죠. 그렇다면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컴퓨터에 입력, 저장한 뒤 했죠. 그럼 이게 네이버 지도예요. 요구에 따라 가공 분석하죠. 그럼 요구가 뭐예요? 빠른 길 알려주세요. 맛있는 음식점 알려주세요. 이거에 따라 정보 시스템을 줘버리죠. 네. 그러면 이게 뭐 GIS는 또 뭐예요? 정보를 가공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맛집 아닌데 돈을 많이 줘요. 우리 집 인식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맛집 여기야 하고 계속 뜨죠. 또 병제라면 무섭네요. GIS. 그러면 GIS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그러니까 이 통계라는 것을 가공하고 보여주는 방법에 따라서 똑같은 통계인데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원기둥. 원기둥인데 거기서 볼 때는 사각형으로도 보이죠? 네. 이건 원으로 보이죠? 네. 이렇게 보면 또 다르죠? 네. 이게 보는 거야. 이렇게 가까이 보면 또 다르죠? 이렇게 눈으로. 네. 요 구멍에다 눈 대고 보면 소관으로 보이죠? 네.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통계는요,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줘요. 우리나라는 동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 동그래요를 이거 보고 이거는 누가 봐요? 능력자들이. 자, 이렇게 보는 거는 일반인이 봐요. 이렇게 기울여서 보는 거는 예술가가 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건 깔끔쟁이들, 여기 더러운데 뭔지 있는데.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요 점자만 봐요. 그러니까 보는 방식,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GIS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건데, 저거를 제공을 해줘서 어떤 사람이 지식인에 물어봤어요. 이렇게 길 정보를 했는데 삥 돌아가고 3,000원을 쓰게 받다고 이런 식으로 노출을 시키냐고 그랬더니 저희 무료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니네 광고 때리면서 나 그거 보게 하면서 했으니까 니네가 책임져야지. 그랬더니 그냥 전반적으로 다 보여주는 건 죄송하다고 우리 책임질 수 없다고 끝. 자, 네가 보세요. GIS 시스템으로 GPS로 보내줬어요. 인식을 하고 이렇게 가래요. 네. 그 갔거든요. 잘못된 정보예요. 네. 그래서 붕 달렸는데 어디가 그게 잘못돼가지고 어디로 떨어졌어요? 절벽으로. 그래서 진짜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여기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면서 판단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저쪽 산이에요. 시골에. 안 나와요. 길이 없어요. 왜요? 입력한 적이 없어요. 왜요?
거기에 외딴집 하나 집 짓고 어떤 분이 살아요. 내가 아는 형님이. 네. 굉장히 잘 줬어요. 네. 차도 들어가요. 네. 안 나와요, 지리정돈에. 그러면 빙빙빙 돌다 인식이 안 되니까 삘삘 돌아요. 왜 그래? 뭔가 찍어줘야 되는데, 여긴 길이 아닌데 이거 왜 가지? 사람이 막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도로가 없죠? 네. 가야 되는데, 여기 호수 있거든요? 호수 위에 내가 있어요. 우와, 우리를 달리고 있죠? 네.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똑바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GIS 장단점은. 아, 네. 됐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GIS하고 GPS에 대해서, 그죠? 본인이 장단점을 생각을 하고, 자, 이게 장단점 생각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수업을 해줄까요? 생각하면서 수업하시라고. 그래서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해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퍼펙트하게 맞추죠. 네.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는데, 질문 없어요? 마지막 네. 질문? 네. 전 질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똑같은 질문은 10번 해도 돼요. 그럼 10번 다르게 설명해줘요. 아. 재밌잖아. 네. 이해됐나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